자, 일단 보죠. 그러면 우선은 가군 인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대, 송시대, 세종대, 서울과학기술대 총 이제 4개의 라인이 있는데, 우선은 국민대에서 이제 가장 높았던 과는 이제 의상 디자인과인데, 이제 의상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약간 예체능에 속하다 보니까 그렇죠. 간형 환상 계산 비율이 좀 틀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미디어 전공이 1번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 그러면 제일 낮았던 과는 경영정보학부 인문계예요. 이게 84.6. 그래서 차이로는 한 3 정도. 네. 3포인트 정도 차이 난다 보시면 되고, 송시대 가군에서 인문계열에서 제일 높았던 게 경제학과예요. 그래서 88. 그리고 가장 낮았던 과가 평생교육학과. 근데 이런 학과 많이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학과로만 얘기하면 국어국문학과. 이렇게 기준 잡는 게 조금 더 원활하실 거예요. 야, 확실히 이 갭 차이가 좀 있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인문계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숭실대가 국민대보다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리적으로도 강남 지역에 있잖아요. 숭실대가. 그렇죠. 강남. 네. 네,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이 아니라 강의 남쪽. 그쵸. 한강의 네. 남쪽 지대에 있다 보니까, 정말 강남 지역에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다닐만한 학교. 가깝기도 하고, 좀 부담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숭실대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라인으로 따지면 목동도 있고요. 그렇죠. 강남도 있고, 송파, 전부 지하철 라인이나 버스 라인으로는 국민대가 워낙 멀다 보니까 숭실대를 솔직히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세종대도 경제학과가 제일 높아요. 82.83. 그리고 이제 제일 낮은 국제학부 81.17.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경우는 문예창작학과가 제일 높았어요. 89.75. 그다음 제일 낮은 게 영어영문학과 80.67.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주목해서 보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국민대 재무금융 86.9점. 네. 그 다음에 숭실대 경제 88입니다. 회계 86.67. 세종대 가군의 경제학과 82.83. 그 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경우에는 산업공학과 IT 인문계열 86.83. 아니면 글로벌 테크노 경영 81.5. 제가 말씀드린 학과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뭐냐? 전부 교차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경제학과가 높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숭실대하고 세종대 경제학과 탑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숭실대 지금 가군에 보시면 추합이 36명 나왔어요. 경제학과인데 불구하고 100분의 88인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요 라인까지가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교차에 어떻게 보면 거의 끝물이다. 그러니까 요 라인까지는 자연계열도 교차로 넘어올 수 있는 거야. 학교 네임밸류 상. 그렇죠. 그러면 가장 적합한 게 평일 경제학과예요. 경영 경제겠죠. 학생들한테. 특히 경제학과의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경제학과나 경영학과가 둘 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지만, 그래도 인문계열 학생들 입장에서는 경영학과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마지막 그 노선이라고 하면,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만약 배우는 과정까지 따져본다? 그럼 경제학과를 훨씬 더 선호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고 경쟁이 치열하고 추합이 많이 나온 핵심으로 보는 게 요 경제, 이 상경계 네. 라인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원 전략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숭실대, 세종대, 뭐 국민대 라인에서 경제학과 안 쓰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교차로 특히 올해는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로만 해도 수능이 꽤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계 친구들의 수능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인문계에서 성적이 좋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1번 국어가 너무 어려웠다. 국어 진짜 이번에 완전 불순이었다고. 그리고 2번 수학도 어려웠다. 영어도. 가장 중요한 국어하고 수학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점수를 그래도 특히 국어에서 따야 되는 인문계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상위권, 그러니까 극상위권 자연계열 뺀 상위권 라인의 자연계 애들이 결국에는 국어까지도 쓸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 만약에 동일 조건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올해도 국숭세단까지 라인이 교차로 들어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타이밍. 예. 그러면 거기서 내가 무조건 유리해서 인문계를 일단 이기고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상경 계열. 그 중에서 수업까지 따져본다? 당연히 경제학과를 1순위로 쓸 가능성이 되게 커진다. 그렇죠. 올해도 그 트렌드는 거의 비슷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입장에서는 국숭세단 라인에서 솔직히 죄송스럽지만 상경 계열은 가급적 피하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요 밑에 라인부터는 교차로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보다는 인문계끼리 싸울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원하는 학과를 점수가 되면 쓰는 게 좋은데 올해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제 그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추업도 한번 봐야죠. 국민대 같은 경우는 추업 기준하면 경영학과 네. 48명 어떤 의미인지 거의 뭐 유사성이 보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얘 빼고는 뭐 그렇게까지 추합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계열에서는 대다수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인문계 애들이 쓸만한 학과들은 인문계 애들이 쓴 것 같고 지금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뭐 여기는 회계 13명, 경영정보 뭐 11명, 재무금융 뭐 8명, 교육학과를 빼면은 지금 추합이 좀 많이 나오는 학과들의 공통점은 교차로 갈 만한 학과들이다. 이렇게 좀 따져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교차로는 상당히 좀 틈새 시장도 좀 있기도 하지만 교차 지원을 이제 고려하고는 자연계 친구들이나 그거를 막아야 되는 인문계 친구들 입장에서는 정말 학과들을 좀 잘 따져보셔야 돼요. 특히 올해는 조금 더 잘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 물론 지금 선뜻 예측하지 마세요. 수능 성적표 나오면 그때 가서 충분히 다 나오는 거니까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되지만 미리 정보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다. 숭실대 한번 보면요. 숭실대 지금 교체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지금 법학과예요. 38명. 제일 많이 나왔고 근데 요거 빼면 경영 37명, 경제 36명, 행정 20명, 근데 회계 17명, 글로벌 통상 23명, 벤처 중소기업 16명, 금융, 심지어 금융도 8명. 보시면 아무래도 교차로 좀 지원해 볼 만한, 교차가 어느 정도 가능한 학과들의 추합 비율이 좀 더 많다. 진짜 그러네. 예. 일반적인 어문계열 학과들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데에서 좀 나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교차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냐 안 되냐 라인들이 좀 기준들이 좀 보이긴 하시죠. 딱 예. 봤을 때. 진짜 그 국민대하고 숭실대 그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저희가 이제 교차 후보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확실히 수학이랑 연관된 학과들이 확실히 많네.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숭실대는 그래도 문과 애들이 쓸만한 학과들이 좀 많았다 가구네. 예. 일단 법학과가 38명. 고 이거는 순수 예, 로스쿨 노리는 그렇죠. 친구들이 많이 썼다고 보면 되고 행정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인문계열 애들이 그래도 좀 써가지고 내가 교차는 막아내겠다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다.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호텔하나 외식 경영 뭐 이게 워낙 탑이니까 그렇죠. 88명인데 좀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모집 단위가 4개밖에 없는데 지금 추합 비율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최소가 지금 경제학과 40명, 법학 45명, 국제학부 96명. 그러니까 세종대도 꽤 인기가 높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대와 숭실대 사이에 애매한 친구들이 무조건 써야 된다. 이제 세종대로 몰린 게 아닌가. 왜냐면 지금 제일 좋은 학과 경제학과 비교해도 지금 세종대하고 숭실대하고 차이가 꽤 나요. 88이고 82예요. 맨 밑에 있는 계열만 81.17, 81.33은 비슷하지만 상위권과들이 거의 없어요. 평균치로만 따지면은 세종대는 실제로는 한 82 정도 라인에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을 빼도 제가 볼 때 최소 84는 돼야지만 기준점이 잡힌다. 국민대는 요보다 더 빡빡해요. 거의 86 정도는 돼야지만 된다. 다만 국민대는 지금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실질적으로 이제 교차가 가능하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상경계열 학과들. 그리고 딱 봐도 뭐 미디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광고 공보. 소위 얘기하는 이제 관심도가 높은 학과들. 이제 그런 부분에도 국민대, 숭실대는 어문계열 학과들이 밑에 깔려있지만 이 밑에 깔리는 어문계열 학과만 빼면 84, 85 라인 정도. 그럼 둘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종대는 요거보다 낫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대, 숭실대 못 쓰는 친구들이 세종대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합의를 본 게 아닌가.
서울과학기술대는 확실히 이게 과학기술대이다 보니까 인문계 학과가 많지도 않고 쓸 수 있는 조건들이 그렇게 좀 애매하죠. 그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 그래도 산업공학과 ITM 요거 86.83 꽤 높죠. 근데 요거를 빼면 지금 봤을 때 되게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5 요 정도의 입결 정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같은 군으로 묶는다고 하지만 워낙 좀 차이들은 있다. 그러니까 국민대, 숭실대가 확실히 여기서는 이제 서로가 가장 우두머리라 봐야 되고, 그 밑에 이제 뭐 세종대, 과학기술대 아니면 다음 주에 얘기할 뭐 아주대, 인하대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고, 과에 따라서 좀 비율이 잡혀 있는 것 같다. 특히 문과가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학과는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 선호도가 낮거나 하는 데는 마음대로 틈새 시장을 노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기존보다는 조금 더 낮아져 가고 있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를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순수 인문계 지원자들의 수능 성적이 받쳐주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의 격차를 벌이는 거예요. 왜? 인문계 애들이 써야 되는 라인의 컷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차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양극화가 확실히 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 수능 성적이 그만큼 경쟁력이 없어진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이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진짜 문과 애들한테 기회일 수도 있죠. 특히 국승재단에서 낮은 과들을 정말 잘 노린다 하면 물론 일정 이상의 점수컷은 나와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도 최소한 81 이상이 된다. 내가 84는 안 되는데 라인상으로 봤을 때는 숭실대 충분히 어문계열 학과들 공략을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같이 저는 이게 만약 인문계 학생들이 수능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솔직히 더 위에 있는 학교의 어문계열을 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낸다. 순수 오리지널 진짜 문과 학생들. 가구는 오히려 노리겠죠. 예를 들면 내가 83이야, 82야. 원래 숭실대 승이 맞아. 근데 내가 83인데 난 경영 안 쓸 거거든. 상경 안 쓸 거거든. 교차해야 될 때 피해갈 거야. 그치. 여기 너무 널널해. 그럼 하나의 위. 가군에서 숭실대네? 저러면 가군에서 건국대, 동국대 한번 욕심내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홍익대 한번 욕심내겠죠. 똑같은 어문계열이라면. 어문계열. 네, 철저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까지 와! 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히 올해처럼 이렇게 수능이 또 어려워서 어떤 등급이 나올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느냐. 막상 뚜껑을 깠는데 점수에 맞춰서 등급까지 동일하게 나왔다. 즉 점수는 나왔지만 내가 원래 기준에 맞던 등급 받았다면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이 이럴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가구는 어차피 제가 볼 때 정시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상향을 써볼 수 있는 라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가 틈새라고 볼 수 있는 라인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번 좀 판단을 해봤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연계 국민대 가구는 일단 디자인을 뺄게요. 빼면 바이오 의학 전공이 이제 87.7로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업 디자인, 자동차 운송 디자인 학과가 자연계를 속해 있긴 한데 이게 반영계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디자인이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자연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이오 의학 전공이다. 이렇게 그냥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낮았던 게 경영정보학부 자연계. 아까 낮은 게 경영정보 인문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낮았는데도 85점이에요. 자연계. 숭실대 가군이 모집 단위가 좀 적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게 건축입니다. 건축공학전공이 86.17. 제일 낮았던 게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 82.00. 의외네요, 이거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숭실대 하면은 컴공 소프트웨어가 워낙 유명한데 이게 수시로 저는 정말 잘난 애들은 다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시까지 갔을 때 소프트웨어 갖고 좋지만 솔직히 수능 점수 되면 숭실대 소프트웨어 안 좋은 숭실대 소프트웨어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경희대 소프트웨어가 더 좋다. 그렇지. 동국대, 건국대 소프트웨어가 더 좋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정시다. 그렇죠. 네. 수신 지원이 좀 어렵다. 세종대는 정보보호학과가 85.17. 제일 낮았던 게 지구자원 시스템 공학과 78.5예요. 드디어 처음으로 100분이 기준했는데 78이 나옵니다. 예. 근데 78이면 이제 3등급대 라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서울과학기술대는 MSD 학과가 87.33.
근데 이제 제일 낮은 건 건설 시스템 공학과 80.00.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그냥 일단 컷으로 기준을 잡아보면 아무래도 국민대하고 그러니까 국민대가 가장 높아요. 일단은 평균 오차가 2밖에 안 나요. 그럼 86 정도가 기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숭실대 가구는 건축이 세긴 하지만 그거를 빼면 실제로는 한 83.5 정도. 세종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정보 소프트웨어가 세긴 하지만 나중에 82부터예요. 그럼 결국 여기도 81은 기준점이 잡히지 않느냐,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서울과학 기술대도 지금 MSD가가 87이긴 하지만 빼면 컴퓨터 공학이 제일 높은데 85부터 대신 좀 두텁죠. 85, 84, 83, 82. 그러면 여기도 82 정도는 돼야지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세종대가 여기서는 확실히 좀 인문계하고 요 예체능은 세종대가 강성을 띠는데 자연계는 조금 요 라인에서는, 왜냐면 내가 볼 때 과학기술대 같은 이런 특화된 대학들이 서울에 같은 라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분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는 네임 밸류만 따져도 국민대 숭실대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이야? 그러면은 갈등을 할 것 같아. 세종대를 갈까? 서울 과기대를 갈까? 그러면은 과기대로 가죠. 네. 과기대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인문계는 말이 좀 달라지는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과기대로 그쵸. 가겠죠? 그런 학생들이.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추합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국민대로 추합 제일 많이 나온 게 전자시스템공학부 41명, 자동차 40명, 건설 시스템도 무려 35명, 나노 소재도 이제 31명이에요. 30명이 넘어가는 추합 모집 단위가 4개 모집 단위나 있고, 2자리가 넘어가는 모집 단위들만 다 합쳐도 거진 10개 가깝습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았던 게 소프트웨어 67명.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업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아무래도 IT 계열 쪽 학과들이 확실히 강성을 띠고 있다.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혹시 컴퓨터 계열, IT 그렇죠. 계열 쪽으로 네. 숭실대가 조금 세다. 근데 건축공학이 저렇게 센 거는 조금 의외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깜짝 놀란 게 다른 거는 건축계 관련된 게 지금 밑에 있는데 근데 숭실대만 이게 왜 이렇게 위로 올라갔는지 그거는 솔직히 뭔가가 있겠죠. 저는 뭐 문과라 숭실대 건축공학이 되게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저 점수는 조금 아깝다. 네. 그러니까요. 네. 저 점수면은 이거보다 위에 있는 건축가과도 한번 도전해볼만 할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정말 건축이야. 나는 건축이야? 하면은 여기서 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겠죠? 숭실대 가공 건축을 픽스해놓고 네. 나하고는 상향으로 썼다거나 뭐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조정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한다. 세종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합 인원이 되게 많아요. 아까 인문계열도 그랬지만 세종대 소프트웨어가 85명, 인공지능 79명, 건설환경공학과 79명.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종대를 그러니까 세종대를 생각보다 많이 쓰고 거기서 많이 넘어간다. 그 얘기는 세종대 가군을 굉장히 좀 낮게 생각을 하고 있다. 나군에서 상향으로 쓸 거니까. 되게 좋게 포장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징검다리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바짝 쓰는 거지. 그렇죠. 징검다리인 거지 이게. 좀 마음이 아픈 거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국민대 숭실대 추합 이렇게까지 안 하는 네. 거예요. 그 얘기는 학생들 입장에서 국민대 숭실대를 세종대 썼던 애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거거든. 여기 쓰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오히려 가구는 세종대 픽스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세종대 같은 케이스 이제 학교들을 제가 볼 때 인기학과들 기준했을 때, 제가 보는 기준에서 한 요 정도? 인기학과들, 네. IT 계열 학과들 중심, 인기학과들은 받쳐 쓴다는 마인드로 간 것 같고, 특히 요쪽 라인, 요거 두 개는 추합도 추합 많이 나온 것도 있지만, 이거는 노리고 썼던 애들이 많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근데 노리고 쓰는 애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기준점 잡아보면 거의 81, 이 정도 되는 애들이었을 거예요. 그럼 81 정도 되는 애들이 가군을 이 정도로 맞춰 써놓고 다군은 당연히 요거보다 좋은 라인. 예를 들면 윗라인보다는 옆에 있는 국민대 숭실대의 라인을 그렇죠. 써서 거기가 붙으면 세종대 안 간다 전략. 요 정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수평 관계에서의 이제 상향 포인트를 잡은 게 아닌가. 왜냐면 그래도 세종대인데 정시 컷이 70% 컷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올해 분명히 이거 보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거든. 천만trăm. 근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원래 상식적으로는 어려울 거 생각을 했는데 만약 올해 같은 불수능에서 몇 점 정도 컷으로 이제 다 따져볼 수 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79까지는 해볼만 하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요거까지는 가장 낮은 거. 그러니까 올라가긴 할 거야. 그래도 학교 라인이 여기에 그쵸. 지금 올해 재수생이 너무 많아서 재수생 애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방한 애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도 79 정도에서 지구자원 시스템 공학과나 아니면 건설환경공학과 뭐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따져본다면 뭐 스마트 생명 산업 융합학과 요거 3개 정도. 요 3개 학과 중에서 한 학과 정도는 79대에서 그래도 좀 걸릴 수 있는 라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확실히 상향하고 받쳐 쓴다는 애들이 좀 혼돈되어 있다. 세종대가. 어쩌면 세종대를 좀 얕잡아보는 경향들이 있다. 애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했고 서울과학기술대는 뭐 높은 과에서 낮은 과까지의 그 오차 범위는 7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탄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추합도 보면은 전기정보공학과가 68명. 기계시스템 디자인 공학과 53명, 신소재공학과 51명, 컴퓨터공학과 51명. 그러니까 그래도 인원이 많이 나오는 모집 단위가 꽤 많아요. 뭐 건설 시스템도 39명,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학기술대도 확실히 좀 요 라인에서는 원래는 국민대, 숭실대를 대다수 노리고 있다가 옆으로 이제 확장을 했을 때 좋은 학교 하나 더 있구나. 요 정도 컷에서 같이 맞물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서 전반적으로는 80 중반에서 80 초반, 중초반 사이에 성적되면은 그래도 요 정도로 쓸 수 있다. 그 정도면은 지금 전체 평균 등급으로 한 기준으로 한다면 국수탐 기준이에요. 국수탐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83 정도가 평균이라고 따져볼게요. 83이면은 항상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88부터 77까지 라인 여기까지가 이제 3등급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쵸. 그럼 83이면 딱 중간이에요. 중간. 거의 중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등급 기준하면 한 3.5등급 정도의 라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등급으로. 다만 3.5등급이 국수탐으로 나오려면 3등급 거의 초반대 성적대는 세 과목이 거의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그렇죠. 3.5라고 네. 한다 하더라도 100분이니까. 그 얘기는 결국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은 2등급이 들어와야 돼. 셋 중에 하나는 2등급은 무조건 들어오는 상태에서 나머지가 3등급인데 높은 3등급이어야지만 그래도 83 정도가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무조건 2등급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 요즘에는 오해 안 하셔서 그쵸. 댓글에서 안 올라오시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게 약간 가스라이팅이 돼야 되거든. 이게 등급깔이 너무 헷갈리니까 하나는 2등급 정도가 나온 거고 나머지가 3등급이라고 하지만 100분위 기준으로 80이 넘어가는 3등급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 정도가 나와야 그래도 83 정도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333으로 못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333 못 가요. 여기도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망하니까. 이게 국수탐 기준이에요. 영어를 뺀 거라니까. 왜냐면 얘네가 아무리 못해도 요 정도 쓰면 영어는 3등급 아니면 다 2등급 되거든. 그 정도 다 오죠. 진짜. 못해야 3등급인 거예요. 여기는 영어가. 그럼 실질적으로는 영어까지 껴놓으면은 2, 3, 3, 2나 마찬가지예요. 국수탐에서 2등급 하나 찍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다.